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부수풀이 8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눈의 모양을 나타낸 글자들 4개의 글자와 귀의 모양, 그물 모양, 나무 뿌리 모양을 나타낸 글자를 포함해서 함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물망, 눈목, 볼견, 머무를간, 신하신, 귀, 나무 뿌리씨 모두 7개 글자입니다. 먼저 그물망자 보시면은 새나 물고기를 잡는 그물의 별이와 그물 코 모양을 나타낸 글자인데요. 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물 코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해놓은 부분을 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양이 그물망자의 원래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양으로는 직접 쓰지 않고 여기 이 그물망자를 주로 쓰고 또 양쪽 밑에 이렇게 늘어진 부분을 이렇게 생략한 이런 모양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글자가 들어가면 그물이나 잡는다, 법망 등의 뜻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법망이란 얘기는 어떤 법 조항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 거기에 걸려들기 때문에 법망도 일종의 그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법망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물망자 이런 모양으로 쓰이는 글자, 없을 망자가 있네요. 그물망자 안에 없어질 망자, 망할 망자를 쓴 글자인데 이 뜻은 그물로 새나 물고기를 잡아서 새나 물고기가 없어졌다. 그래서 없을 망이라고 하는 글자고요. 그러면 산등성이 강자는 그물망자 아래에 매산자를 넣었지요. 보시는 그림과 같은 그런 투망의 그물 별이와 그 모양이 비슷한 것이 그 산등성이다. 그래서 산등성이 강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이 그물망자를 이러한 모양으로 쓰는 글자 살매자가 있네요. 살매자는 위가 그물망이고 밑에는 재물패자죠. 그래서 재물, 즉 돈을 주고 물건을 그물망태기에 담아 가지고 오는 것이 물건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살매라고 하는 글자고요. 그물망이 법망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 허물제자가 있네요. 허물제자 윗부분이 그물망이고 밑에 부분은 안일비자라고 되어 있죠. 이 뜻은 해서는 아니 될 행동, 즉 법에 어긋나는 그릇된 행동을 하는 것은 법망에 걸려드는 허물이다. 허물은 즉 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허물죄자, 죄죄자라고 하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벌줄 벌자, 이 글자는 위에가 그물망이고 왼쪽이 말씀원자, 오른쪽이 칼도자가 변형된 선칼도라는 글자죠. 이 뜻은 법망에 걸려든 사람의 죄를 밝히기 위해서 칼을 들이대고 말로 꾸짖으며 캐물어 벌을 준다. 그래서 벌줄 벌자라고 쓰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눈목자입니다. 원래 눈의 모양은 가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게 원래 눈목자겠죠. 근데 이 모양을 이렇게 세로로 돌려놓은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눈목자를 이렇게 돌려서 세로로 놓은 글자를 눈목이라고 했으니까 눈목자를 눕혀놓은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누운 눈목이라고도 이렇게 하는 글자고요. 눈목자 이런 모양으로 들어가는 글자에 고들직자가 있습니다. 고들직자를 보면 위가 열십자락에서 많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눈목자가 들어있고 밑에 니은자는 이렇게 수물은자라고 그랬어요. 니은자의 구석에가 숨는다. 이걸 합쳐가지고 뜻은 여러 사람이 눈으로 지켜보면 숨어있는 것까지도 곧고 바르게 본다. 그래서 고들찍, 바를찍이라고 하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서로상자, 나무목변에 눈목자를 썼습니다. 나무는 원래 볼 수 있는 눈이 없지요. 그래서 눈이 없어서 앞뒤가 없는 그 나무들이 모든 방향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눈으로 서로 살펴본다. 그래서 서로상이라고 하는 글자가 됐습니다. 서로상이라고도 하고 볼상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눈목자를 이렇게 누운 눈목처럼 눕혀서 쓰는 글자에 덕덕자, 큰 덕자가 있는데 왼쪽 편이 조금씩 거를 척자, 그러니까 간다, 행동한다 그런 뜻이고 밑에는 마음심자가 들어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위에 있는 고들직자와 똑같은 모양의 글자입니다. 그걸 변형시킨 거예요. 세로 된 눈목자를 가로로 눕혀놨고 수물은자, 니은자를 한일자처럼
생략해서 쓰고 있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곧고 바른 마음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 큰 덕이다. 그래서 덕덕자, 큰 덕자라고 쓰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볼견자가 되겠습니다. 볼견자는 위에가 눈목자고 밑에는 걷는 사람인 다른 글자의 아래에다 쓰는 사람인 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눈으로 본다. 그래서 볼견이라고 하는 글자고, 이 볼견자가 들어가는 글자에 볼시자가 있네요. 왼쪽 편은 제사상을 의미하는 제사시자, 오른쪽은 볼견자. 합쳐가지고 제사상을 차릴 때 제대로 차리는지 그걸 살펴본다. 그래서 볼시라고 하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나타날 현자는 왼쪽 편이 구스록변입니다. 구스록자를 이렇게 변으로 쓸 때는 모두 그 점을 떼고 씁니다. 구스록변에 볼견자 합쳐가지고 구슬, 즉 옥을 들여다보면 아름다운 무늬와 빛깔이 나타난다. 그래서 나타날 현이라고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머무를 깐자. 머무를 깐자는 눈목자와 변화할 빛자를 합쳐는 글자인데, 이 두 개의 글자를 한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눈목자에서 그 오른쪽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떼어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썼고요. 또 변화할 빛자는 이 두 개 글자가 다 똑같이 변화할 빛자인데 이 글자를 집어넣은 거네요. 그래가지고 눈알을 한쪽으로 돌리면 끝까지 못 가고 머무른다, 그친다. 그래서 머무를 간, 그칠 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머무를 간자가 들어가는 글자 눈 안자가 있습니다. 눈 안자는 왼쪽에 있는 설명처럼 눈알을 한쪽으로 돌리면 끝까지 못 가고 머무르는 게 눈이라 그래가지고 눈목자를 붙여서 눈 안이라고 했습니다. 안과, 안경할 때 쓰는 글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뿌리 근자, 나무목변에 머무를 간자를 쓴 글자인데, 이 뜻은 가지가 뻗어나간 곳까지만 뻗어나가다가 더 이상 안 가고 머물러 있는 게 나무의 뿌리라는 뜻입니다. 나무의 뿌리는 가지보다 덜 뻗으면 나무가 넘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더 뻗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음은 신하 신자가 있습니다. 일자는 그 몸을 구부리고 임금의 마음속을 살피고 있는 그 신하의 눈 모양을 이렇게 표현한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들어가면 신하 또는 살피다, 눈치 보는 거니까요. 그 등의 뜻으로 이렇게 쓰이는 글자입니다. 신하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 구부릴 와자, 누울 와자가 있는데 신하 신자 오른쪽에 사람인 자를 붙여놓은 글자죠. 임금 앞에 신하가 몸을 구부리는 것처럼 사람이 몸을 구부린다 해서 다른 글자가 합쳐질 적에는 모두 구부린다는 뜻으로 쓰이는데, 그 뜻이 확대되어 눕는다는 뜻으로도 씁니다. 혼자 쓸 때는 누우라라고 합니다. 살핀다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 살필감, 볼감자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부분은 구부릴 와자고 밑에 있는 점하고 그릇 명자가 있네요. 이거는 그릇에 물을 이렇게 넘쳐나게 담아놓은 그런 모양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릇에 물을 넘쳐나게 담고 몸을 구부려서 물에 비치는 자기 얼굴을 살펴본다. 그래서 살필감, 볼감, 살펴볼감 이렇게 쓰이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이자입니다. 사람의 귀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고, 또 태아 때 얼굴에서 귀가 제일 늦게 생겨서 뭐뭐뿐이라고도 씁니다. 이 귀자가 들어가는 글자에 들을 문자가 있어요. 문자 안에 귀자를 합쳐놨는데, 문자는 대문을 의미하죠. 대문은 양쪽에 달려 있습니다. 귀도 양쪽에 붙어 있죠. 그래서 대문이 양쪽에 달린 것처럼 양쪽에 달린 귀로 어떤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들을 문이라고 한 글자고, 그 다음에 가질취자는 귀자하고 그 오른손 우자를 합쳐놓은 글자네요. 옛날에는 전쟁에서 적을 몇 명 죽였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죽은 자의 귀를 잘라서 손으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자를 가질치, 취할치 그렇게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무뿌리 씨라는 글자입니다. 이건 나무뿌리가 땅 위로 나와서 퍼져 있는 모양을 보고 만드는 글자인데, 다른 글자와 합쳐질 때는 모두 나무뿌리라는 뜻으로 쓰이고, 나무뿌리처럼 퍼져나가는 것이 사람의 성실하게 해가지고
혼자 쓸 때는 성씨의 씨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글자가 나무 뿌리의 뜻으로 쓰이는 종이지자, 실사변에 나무 뿌리 시자를 합쳐놓은 글자인데요. 종이는 당나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들죠. 그 나무를 이렇게 삶아가지고 녹여서 그걸 가지고 종이를 만드는데, 당나무의 실같이 보이는 그 섬유질을 나무 뿌리같이 퍼지게 하여 얇게 만든 게 종이다, 그런 뜻입니다. 창호지를 보면은 그 안에 실같이 생긴 섬유질이 드러나 보입니다. 지금은 기술이 좋아서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게 만들고 있지만 옛날 종이들은 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은 조물 혼자, 나무 뿌리씨 밑에 해일자를 써서 나무 뿌리가 있는 땅속 깊은 곳으로 해가 저물어서 날이 어둡다, 그래서 조물혼이라고도 하고 어두울 혼이라고도 하는 글자입니다. 이상으로 8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